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미 증시 잠깐 보고 한국일보 주요 기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 증시는 일단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1.5%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어제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런지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진 모양새고, 미 증시는 그동안 계속 좀 강하게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8% 이상 상승해서 강한 모습이 나왔고, 테슬라도 7%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럼 뉴스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나락으로 몰고 있다. 다급해진 중국 결국은. 45년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 물가까지 하락하는 그런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발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서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시장 공포가 커지자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면서 정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21일 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기존 연 3.55%에서 3.45%로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은 연 4.2%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날 중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고, 위안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 최고 성능 AI용 D램 첫 개발.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성능 D램인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HBM이라고 하는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엔비디아 등 고객사의 성능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도 올 하반기에 5세대 HBM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용량과 속도를 일반 D램 대비 10배 이상으로 높인 반도체인데요. 생성형 AI가 확산하면서 수요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바이오 CMO 세계 2위라지만 소부장은 대부분 수입 의존.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해외에서 들여오는 바이오 소부장 구매 비용만 연간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739억 원을 원부자재 매입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이 금액은 상반기 CDMO 매출의 42%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오 소부장이 국산화된 비율을 6%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수출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은 99%, 반도체 소재가 50%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바이오 의약품 공장은 해외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바로 셧다운되는 구조라면서 소부장 국산화가 지지부진하면 국내 CDMO 대기업들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H&M 인수 4곳 뛰어들어 LX, 하림, 동원 등 입찰 참여. 어제 H&M 매각 예비 입찰 접수를 마감했는데, 예비 입찰에 하림, 동원, LX, 하파그로이드 4곳이 나섰다고 합니다. 하파그로이드는 독일에 있는 최대 컨테이너 선사라고 하네요. 인수 후보군으로 꼽히던 SM그룹은 조달 여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인수로 귀결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산 총액 기준으로 하면 하림, SM, LX, 동원 모두 H&M보다는 기업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LX의 경우에는 LX 판토스라는 회사로 물류 운송을 하고 있고, 하림은 펜오션 벌크 선사를 가지고 있고, 동원은 동원 로엑스 육상 물류를 하는 회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부동산 쇼크 타격. 아시아 주요국 중 한국이 가장 취약. 한국 수출이 중국 부동산 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고조되면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인데요. 건설 경기와 밀접한 철강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중 수출 27% 급감. 부동산 위기 후 감소폭 더 커져. 이달 들어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가량 급감했습니다. 이달 1에서 20일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는데, 지금 추세면 수출액이 11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5% 급감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15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본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NHK 방송에서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어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재고 산더미 10대 기업 올해 투자 줄인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삼성전자, TSMC, SK하이닉스 등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6% 감소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10대 반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쓰이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 규모와 PC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연산용 반도체 투자가 급감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를 줄이는 것은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거래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던 메모리 반도체는 작년 여름부터 공급 과잉 상태에 접어들어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숨겨진 빚 66조 위안 부채 상환용 특별 채권 발행 허용. 부동산 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조 5천억 위안, 우리 한화로 약 275조 원 규모의 특별 지방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상당액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도 현재 부동산발 디폴트를 비롯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8월 22일 화요일 주요 뉴스 기사 한번 같이 봤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